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전수진입니다. 오늘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오프스 27의 1번 4악장을 살펴보려고 해요. 4악장은 여러 입시곡이나 아니면은 또 콩클곡, 그런 지정곡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죠. 이 곡은 론도 형식이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론도 형식은 A, B, A, C, 그리고 다시 A, B, 그 다음에 이제 코다로 해서 종지를 짓죠. 이 곡에서는 A 부분이 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B 부분이 2번, 그리고 C 부분이 나오는데 A 부분에서 B로 가는 중간에 이제 경과구도 출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A 부분이 어떤 주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이렇게 주제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악장이 알레그로 비바체, 그래서 굉장히 템포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또 4분의 2박자의 박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곡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시작이 돼요? 해서 1, 2, 1 해서 이렇게 업비트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경쾌하고, 그리고 이 비바체의 리듬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반영한 그런 리듬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4악장을 굉장히 전체적으로 어렵게 만든 그런 리듬 형태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2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피아노로 시작을 하고 첫 소리가 이제 스타카토로 써 있기 때문에 2번 손가락으로 쳤을 때 이게 아니라 1, 2, 1으로 가는 그 방향을 가지고서 노래를 시작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얘가 무겁지 않게 이 아니고 1, 2 이 느낌을 가지고서 노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제 선율은 오른손에서 있으면서 왼손에서 빠른 노트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빠른 노트들이 그냥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모든 음들의 관계들이 다 들릴 수 있게 하면서 그거를 조금 밸런스를 낮춰줘서 오른손의 멜로디 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들리는 게, 그렇게 연주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또 셋째 마디로 간다면 거기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이렇게 3도 화음을 진행이 되는 빠른 노트들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의 그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굉장히 잘 들어주면서 노래를 해야지 얘네들이 낮은 음역대의 피아노이지만 그래도 관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볍게 1, 2, 1, 2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사실은 스폴잔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스폴잔도가 올라오는 이 어센딩의 스케일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치면 정말 안 되냐면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폴잔도가 그러니까 강한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강한 빛이고 그 다음에도 이렇게 더 올라가는 음은 있다는 거를 들어주면서, 그래서 비트와 멜로디 라인이 16분 음표의 길이의 차이가 있지만 두 쪽 다를 생각을 하시면서 노래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도 이제 오른손이 이렇게 하고서는 이랬어? 저랬어? 하고 질문을 하는 것 같으면 오른손이 이제 어센딩으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디센딩으로 답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래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이즈를 조금 표현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A 부분은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에서 B로 가는 그 경과구를 보시면은, 자, A의 주제 라인이 얘네한테서 파생이 된 그런 동기가 이제 나오죠.
멜로디, 익숙해진 그 멜로디 라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경과구가 테크니컬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데 도약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러면서 도약이 자꾸 생기는데 이 도약이 굉장히 여기가 여러 가지 아티큘레이션이 등장을 하거든요. 얘네들을 굉장히 잘 살려주셔야지 이 리듬감들을 그리고 아티큘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들을 잘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하는 거가 우리 조금 아까 A 부분에서 이러고서 질문을 하면 그랬어? 하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대답과 그리고 질문과 대답. 이게 정말일까? 그래? 그래? 이런 것들이 자꾸 대화처럼 들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여시고선 연주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업빗에서 다운으로 가는 건데 얌빠라 얌빠빠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는 포르테 피아노인데 이 포르테에서 피아노로 갈 때 도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약을 연습을 해주셔야지 돼요. 근데 이 도약에서 하고 난 다음에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가야지만 여기서 템포가 느려지지 않고요. 그 도약을 연습을 할 때 포르테의 마지막 코드를 치고 그 다음에 도약이 있어서 그 다음에 피아노의 첫 음들, 얘네들을 소리를 내지 말고 짚어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지 되는 거가 어떤 거냐면 코어 근육. 그래서 여기에서 배가 출렁출렁거리면서 흐느적 되면 이게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배는 가만히 있고 코어는 가만히 거기는 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칠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지컬리는 그렇게 연습을 하지만 귀로는 얘가 스타카토가 아니고 포르테로 그냥 울림이 계속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라고 노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와 관계가 있는 이 질문에 관계가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나 조각 나 있는 요 마디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 조각 나 있는 것들을 조금은 더 길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슬러들이 있잖아요. 스폴잔도 피아노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약간 그러니까 요거 한 덩이씩 한 덩이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화성의 진행을 봤을 때 이렇게 네 덩이가 하나의 묶음. 그 다음에는 이 네 개의 덩어리들이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더 길게 보시면 얘네들이 조각 나니까는 듣기가 힘든 그런 음악이 아니라 쭉 수평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 부분은 36마디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35마디의 마지막 예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선율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오른손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얘네들을 화음으로 만들어서 왼손의 동음 연타들과 한번 쳐볼게요. 네 마디. 또 네 마디. 그 다음에 여기는 44마디예요. 그리고 여기는 6마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몇 마디냐면요. 48마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49마디부터
이렇게 48마디, 49마디부터는 마디 단위로 화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화성의 변화, 그러니까 화성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지고요. 그래서 선율, 화성은 이렇게 되는데 리듬으로 생각을 하면 해서 1, 2, 1, 2 1, 2, 1, 2 요렇게 되지만 선율에서는 1이 아니라 1, 2, N1, N1, N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게 머리에서 노래를 하고 싶은 거랑 우리가 가슴으로 이 비트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거랑은 굉장히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절대적으로 비트, 그러니까는 1, 2, 1, 2, and 1, 2, 1, 2, and 이거는 잊지 말고 항상 나의 심장 박동은 절대적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비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정맥이 있는 음악을 들려주지 않으시려면 1, 2, 1, 2 네, 이렇게 1, 1, 1, 1이 있으면 제가 요번에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선율은 그렇게 가지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리듬에 맞는 거니까 걔네들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노래를 같이 이어가시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치냐면 헷갈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을 빨리 모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그냥 쉼없이 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정말 여기에서 베토벤이 어떤 의미를 여기에다가 주고 싶었는지 전혀 노래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마디 단위 그리고 2마디 단위로 얘네들을 화성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쉼표는 아니더라도 숨표가 있다는 걸 상상을 하시면서 쳐보세요.